자, 수재 불시, 불시, 진범자, 청기환, 혐관, 불기. 자, 수재 우리가 다 알죠. 수재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 뛰어난 인물은 부시 아니다. 진범은 이제 터럭진짜, 태끌진짜죠. 티끌진짜. 그 다음에 범자는 뭐 평범할. 그러니까 이 진범은 평민, 범인은 일반 사람을 이야기해요. 일반 사람. 그래서 천판, 그래서 이게 중국말로 천판, 여기서 평민, 범인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자자는 아들 자자인데 뭐 자식이란 뜻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수재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수재는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청기가 있어도 오히려 도리어 혐오한다. 불기, 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 제 생각인데 수재면 일반적으로 과거심도 금방 합격하겠죠. 그런데 사주에 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관이 없으면 수재를 할지라도 뭐 벼슬을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뛰어나긴 하지만 일반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록 청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관이 일어나야 관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수재 중에서 관이 없어서 벼슬을 못한 사람들은 뭐 이제 그 후세에 여러 가지 정신문화에 뭐 남길 그러한 책을 쓴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역할은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유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벼슬을 좀 시작하다가 유배를 가가지고 책을 써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걸 남긴 거 있잖아요. 벼슬을 높이 가서 정승까지 올라갔으면 그분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지만 그리 후손들에게 큰 영향이 있었을까? 예컨대 다산정약용, 황희정승, 우리가 현명한 재산으로 하지만 황희정승이 우리 후손에게 그 뭐 정신적으로 남겨줄 만한 큰 그런 어떤 업적물을 남긴 그런 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귀향을 가가지고 그 선비들이 책을 쓰고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리고 중간에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서 낙향에서 시국이 안 맞아서 낙향에서 내려가서 책을 쓴다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큰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의 연구할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관은 어떻게 보면은 밥벌이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먹고 살고 자기 개인의 명예가 되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 후손에게 뭔가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그런 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뛰어남을 표현하는 거, 표현해서 뭔가를 남겨놓는 거, 이게 정말 후손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자, 원주 보겠습니다. 수재지명, 수재의 명은 여이로인, 빈인, 부인, 지명. 자, 수재의 명은 뭐뭐와, 자, 이로인은 뭐예요? 다른 길이죠. 다른 길. 앞에서 제가 뭐 해상법에 데비에이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 썼는데 어쨌든 다른 길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돈 주고 벼슬을 산 사람. 그리고 빈인, 가난한 사람. 부인, 부자인 사람. 그러한 사람의 명과는 뭐다? 좀 다른 거죠. 그런 명과 달리 무심대별,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재의 명이라 할지라도 이로인, 빈인, 부인, 그러한 사람의 명과 보면 무심대별, 크게 차이나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정유, 끝내, 일종의 그 끝에 가서는 뭐냐면 일종 청기처, 그리고 그렇지만 그 끝에 가서는 뭐가 있다? 끝에 가서는 한 종류의 맑은 기운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청기처,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 또는 그런 기운이 있는 곳이 있다. 단 관성불기, 그런데 관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 무장록, 자기와 복록이 없다. 자기는 이제 벼슬을 얻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관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뛰어나긴 하지만 뭐예요? 벼슬에 따른 뭐 자기라든가 국가에서 주는 복록 이런 건 없겠죠. 그래서 수재가 반드시 수재라 할지라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관으로 나가려면 사주에 관이 있어야 된다. 즉 관이 일어나야 된다 이야기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보겠습니다. 임철조주. 자, 수재지명 이로 빈부인 무심분별 앞에서 나온 말이에요. 무심대별이나 무심분별이나 세구지 자세히 이를 연구해 보면 필요 반드시 청기전원 청기가 있다. 관성 불기자 관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않는다고 하는 것은 비관성 관성 지위하라. 관성이 투출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가 이제 앞에 걸려서 관성이 투출되지 아니함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가령 관성 태왕 관성이 너무 많아요. 일주 불능 용 기관 그 일주가 그 관을 불능 용 쓸 수가 없어요. 관성이 너무 많아서 일주가 그 용을 쓸 수가 없다. 예컨대 관성인 관극아자 관극아 그러면은 관성이 많다는 것은 나를 너무 극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못 살겠죠. 나를 극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으면 그걸 쓰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고 관성 태학 관성이 너무 태약해요. 그래서 관성 불능 극일주 관성이 너무나 태약해서 약해서 힘이 없어서 관극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건데 관성이 나를 일주를 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 무력해서 그러면 관이 별로 작용을 못 하겠죠. 또 관왕 관이 왕하고 용신이 인성을 용신으로 봐요. 그러면 관성의 관이 왕한 기운을 용신으로 빼가지고 나를 생해주면 되죠. 그러면 잘 흐를 거예요. 그런데 재성을 봐게 돼요. 그러면 뭐가요? 재성은 뭐예요? 인성을 극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인성이 인생화를 못해줘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재극인이 먼저 인성을 극을 해버려서 그 인성이 나를 생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내가 관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가령 관이 너무 세약한데 재성을 용신으로 써요. 그러면 뭐가 돼? 이거는 재생관 재성이 관을 생해주죠. 그래서 관이 쇠약한데 관이 힘이 있게 해주죠. 그런데 우겁자 비겁을 만나요. 겁재를 만나요. 그러면 겁재는 뭐예요? 극재 아는 내가 하지만 내 비겁이나 형제도 다 마찬가지여서 이 겁재가 극재 재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러면 재성의 역할이 또 없어지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관을 생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관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다 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지금 설명 들어서 보면 관이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구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령 인다설 인성이 많이 설계시켜요. 무엇을? 관성의 길을 너무나 많이 설계시켜버려요. 관생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관성의 힘이 있는데 이 관성의 힘을 전부 인성이 빼가버리면 관성이 완전히 녹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성의 기가 너무 설기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그렇다. 관다무인자 관은 많은데 인성이 없다. 그럼 인성이 뭐예요? 인성은 관생인 인생아 나로 통로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나에게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투묵은 관이 투관되긴 했으나 뿌리가 없다. 그러면 관이 약한 거죠. 지지불재 지지가 이것을 실어주고 있지 않다. 즉 지지해주고 있지 않다. 지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관성이 무력하다. 관자상위 관성이 어디에 앉아있다? 상관 위에 앉았다. 그럼 상관은 뭐예요? 상극관 그렇죠? 식극관이죠. 상관은 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이 앉아있는데 그 밑에 바로 밑에서 상관이 앉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관을 다 깨버리면 관이 깨져버리겠죠. 그다음 상관이 관 위에 앉아있어요. 똑같은 구조죠. 위아래 순서만 바뀌었고 기관 봉제 기신 그러니까
관이 안 반가워요. 관을 꺼리는데 재성을 만났다 그러면 이 귀신이 관을 더 생겨주기 때문에 더 나를 꺼려하게, 내가 싫어하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힘이 가는 거죠. 관한테 힘이 가니까 나한테 더 안 좋은 거죠. 희관, 관을 기뻐하는데 상관을 만나요. 역시 안 좋죠. 상관은 관을 깨뜨리니까. 계위지 관성 불기하라. 이것이 모두 관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즉 관성에게 좋은 역할이 안 되는 거죠. 보면 싹. 종유천기. 자, 종은 설사 한 번만 할지라도 원래는 세로종이가 되죠. 이게 세로요. 그래서 유천기, 천기가 있다 할지라도 불과 뭐뭇에 지나지 않는다. 일금 종신, 종신토록 일금 하나의 단추. 여기는 이제 이 금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옷에 있는 이 단추인데 이게 이제 관직에 처음 출발할 때 그 옷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서의 그 옷.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큰 걸 못하고 그냥 한벌의 그 학생의 여기서 한벌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서생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부의수자. 부자이면서 뛰어난 사람, 수재인 사람은 신왕제왕, 신왕하고 제왕하다. 여관성 불통냐. 관성이 통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혹 상관 고재 불고 관이라. 상관이 재물만 바라봐요. 식생제로 재물을 생겨주죠. 그리고 불고 관야라. 관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식생제가 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재긴 수재인데 재물이 있는 수재는 뭐냐면 수재가 이 재물 쪽으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재물 쪽으로만. 그러니까 관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벼슬에 그런 뜻이 별로 없는 경우. 요건 공감이 갑니다. 요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수재는 아니지만 수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이 관이 없으니까 제가 무관사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상관이면 상관격이고 식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밖으로 정신이 분산되고 저기 돈 버는 것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고시생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기 맞는 것 같긴 해요. 유빈. 그렇다고 제가 뭐 수지란 소리는 아닙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이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통제하는 게 좀 적어지니까 자기가 그거를 길을 잘 통제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드리고. 자, 유빈이 수자. 가난하는데 수재라고 하는 것은 신왕, 관경. 신왕한데 관이 경해요. 재성수 겁냐라. 재성이 겁제를 당하고 있어요. 혹 재관 태왕. 재관이 너무 태왕하다. 그러면은 재성이 여기로 가버려요. 전부 관으로 가버리죠. 인성 불연. 그런데 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혹 상관용인. 상관격인데 용신을 인성으로 쓰고 있어요. 인극식. 인성이 상관을 그걸 하죠. 그런데 재물을 보고서 불경관야라. 재물을 보고 관을 보지 않는다. 뭐 대충 해석해보면 이게 관계 해석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유학문과인. 학문. 학문이 이 문자가 맞아요? 학문이 맞을 것 같긴 하네. 학문이 과인, 남들보다 뛰어나다. 학문이 남보다 뛰어나더라도 마침내 불능 할 수가 없다. 득일금
벼슬 하나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서 늙어가는 노후 유동자, 공부만 하면서 늙어가는 사람에게는 차, 역, 유, 청기, 존원이다. 청기는 존재하는 것이고 격국, 원, 가, 발수. 그리고 격국이 원래 빼어날 수가 있으나 지인, 운도 불재. 그 운이 행운이 서로 맞지 아니해서 파기청기, 그 파기, 그 청기를 파기하는 것이다. 깨뜨리는 것이다. 불치종신, 이치, 종신, 불능, 초서, 펼서자죠 이게. 초서, 미곡, 눈썹 밑자, 구불곡자. 구부러진 눈썹을 점점 펼 수가 없다. 종신토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신토록 그 구부러진 눈썹을 조금씩 펴서 반듯하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상에서 제일 좋은 그 눈썹의 형이 반달 모양이죠. 반달 모양이면서 가늘면서 쭉 눈을 전체적으로 다 덮고 있는 상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눈썹에서 좋은 관상으로 보죠. 그런데 어쨌든 그 구부러진 눈썹을 점점 펼 수가 없다. 평생토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좀 어쨌든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 학문이 뛰어난 거. 근데 뭐 학문 뛰어나면 학문만 잘하면 되죠. 뭐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벼슬도 높고 돈도 많고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 된다면 자기한테 맞는, 자기 팔자에 맞는 그걸 하면 되겠죠. 역, 또 유, 격국, 본, 가, 등과 발갑자. 그리고 원래 경국에서 본래는 과거 시험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발갑, 갑을 바라다니까 장운급제 그런 것도 할만한데도 역, 인, 운도 부재, 운도가 부재, 행운이 맞지 않아서 누인, 장옥, 여러 누자죠. 누인, 장옥 여러 차례 그 시험에서 낙방하고 종신일금.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과거장에 가는 거니까 시험 계속 낙방하는 거죠. 종신일금, 종신토록 옷 한 벌만 입고 학생복 한 벌밖에 없고 불능 할 수가 없다. 득, 노, 우, 청운야라. 불능, 득노, 우, 청운야라. 청운이라는 것은 이제 벼슬길이죠. 벼슬길에 푸른 청운의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청운의 꿈, 즉 벼슬길에 길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유, 격국, 본무 출색, 본무 출색. 또 이런 격국도 있어요. 본래는 특별한 어떤 특색이 있지도 않아요. 그 격국이. 그런데 마침내 능, 과갑, 연등. 그런데 과거 시험에서 연달아 합격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차, 이런 것은 일로, 운도, 합이. 그 운의, 행운의 흐름이 합이. 그 합하는 게 행운과 잘 배합이 돼서 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옆에서 보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머리는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시험은 연달아 떨어진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운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별로 뭐 특색이 막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 보면 유, 격국, 본, 무, 출색, 그 격국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마침내 과거 연달아 합격하고 그리고 운이 잘 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 그러죠. 조기, 청기, 관성. 그래서 그 청기, 관성을 도와준 것이다. 거기, 탁기. 그 탁기를 제거하고 끓여야 한다. 기신, 객신에 끓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흘러간 거는 그 탁기를 제거하고 또 기신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객신도 제거한 까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잘 흘러간 거는 그 탁기라든가 기신과 객기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제장은 좀 많은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끔 보면 우리가 보면 주변에 이 수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청기가 있고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을 못하는 것은 관불기. 이 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관이 있어야 먹고 살았어요. 물론 양반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크게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관을 가지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고 대부분 그 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재물도 취합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갖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관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탐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관보다 중요한 게 뭐다? 재물이 더 중요해요. 재생관. 재물이 있으면 재생관 한다고 했어요. 재생관은 재물이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돈 있으면 선거 나가면 돼요. 선거 나가서 명예 삼으면 됩니다. 지금은 재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관 해봐야 그냥 월급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좋은 기업 다니면 연봉이 훨씬 높죠. 이제 관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다고 하는데 명예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뭐 영달의 수단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재주가 뛰어나면 뭐 학자가 돼가지고 그 자기의 그 연구 업적을 남기고 또 관 그냥 저쪽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나중에 역사에 남길 수도 있거든요. 학문을 좀 뛰어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다변화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전통 사회에 있어서의 그 관에 대한 인식과 현대에 있어서 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요즘 추세가 대부분 다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식상에 강한 사람들은 이제 끼가 발산하면 광대도 얼마나 천대당했어요. 그렇죠? 그냥 잔치집에서 잔치해주고 그냥 밥 빌어 먹고 그런 걸로 했는데 요즘은 식상이 발달하면 연예인들 얼마나 이 해외로 나가서 그 뭐 아이돌 그룹처럼 자기 끼를 발산해가지고 식생제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돈으로 만들죠. 재생관 그 다음에 그 관은 또 명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생제 재생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는 이 끼가 많은 거 그 식상이 발달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좋고 재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돈으로 많이 모으고 그 돈으로서 자기 명예를 살 수 있고 만약에 뛰어난데 재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문으로 남기거나 연구를 해서 뭔가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자기가 직업을 갖고 있는 특히 관직을 갖냐 안 갖냐 그게 이제 모든 걸 초점이 맞춰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관직보다 더 좋은 직장도 많고 더 좋은 거는 재물만 있으면 뭐 뱃을 안 해도 되잖아요. 직장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 많으면 자기가 그 돈 갖고 즐겁게 살면서 여행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요즘 이제 직장인들의 로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결국은 현대 와서는 이 재물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에 보면 내가 사주 상담 하신 분들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안 벌까 이거지 내가 출세할까 말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없어요. 요즘은 내가 돈이 많이 벌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만큼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수제장을 보니까 괜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